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인천 지역은 대표적인 총선의 바로미터 지역으로 이목이 모이고 있죠. 이 가운데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선거구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 서구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갑 출마자이신 최인철 개혁신당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국인 가스공사 대표를 지내셨고요. 정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천 서구갑 출사표를 던지신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 40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 생활 정치인으로서 관여를 하면서 지내왔는데,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시의원을 이제 출마를 했다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로 해서 계속 이제 신청은 했는데 계속 배제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활 정치인으로서는 좀 안 되겠다. 글은 뭐 매번 뭐 몇천 건을 쓰고 뭐 5천 건, 뭐 6천 건 뭐 이렇게 쓰고 썼는데 그게 별로 이제 두각이 안 나타나니까 이건 생활 정치인이 아닌 직업 정치인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도 출마하는데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계속 그 당에서 이제 배제를 당했었죠. 네, 개혁신당 후보시자 개혁신당 정책위 지금 부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삼지대 출마를 하면서 상당히 좀 국민적인 관심도 받았고 지지도 받았는데 글쎄요, 정권 심판론이 여타 정당과는 개혁신당이 좀 차별화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쪽에서 이제 국힘당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냐는 어차피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흔든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는 대로 해버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음 정권에서 이제 제대로 뽑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하는 줄 알면서 뽑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럼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가서 서로 이제 일당 이당이 싸우고 나니까 민생은 민생대로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어떤 리그전 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 어저께도 보면은 그 88세의 노인분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6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래서 왜 신청을 안 했냐니까 국문을 모른대요. 자기 이름만 쓸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국문을 모르니까 가서 신청하기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차 안에 짐이 잔뜩 있어서 못 태워드리고 같이 걸어갑시다. 어딥니까 동사무소가. 그러니까 저기 있다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도 굳고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갈까 이제 심리 분석을 하니 거기에 이제 동네 일을 맡아서 이제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와갖고 그 사람이 또 데리고 가겠다니까 그 사람마저도 이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그럴까 이제 하니까 사실상 그런 것이 남한테 나서기가 이제 창피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국문을 모르시니까 가서 다 써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청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함 주고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걸로 해서 전화를 꼭 내일 하십시오. 내가 짐 정리하고 모시러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폐지를 주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도 역시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뭐 고생만 하다가 언제 공부했겠어요? 또 뭐 딸로 태어나면은 일만 시키고 딸이 무슨 공부를 해 하면서 이제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왔고 시집 가서도 시댁에 그 많은 식구들을 자기가 계속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직접 유권자를 또 옆에서 이렇게 피부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혁신당의 집중 유세로 최근에 인천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네.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좀 그분들의 어떤 심리까지도 느껴지시고 참 어려운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신데 그분들을 투표소로 좀 안내하면서 개혁신당을 지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분들이 아픈 곳을 일단은 긁어줘야 되는데 그 아픈 곳이 상당히 표출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아픈 곳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그걸 했지만은 저는 이제 모든 60세 이상 그런데 지금 65세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그 차별 없이 지금 뭐 70%까지만 주더라고요. 네. 한 30만 원 주는데 그거를 100만 원 선은 못 주더라도 70만 원 선. 그게 이제 70만 원 선은 이제 미국의 그 선이에요. 미국의 뭐 60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600불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70만 원 되니까 그것을 준다면은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나 저 사람은 사지 멀쩡한데 일도 안 하고 왜 저걸 받고 나는 일을 하니까 그걸 못 받느냐 하면서 이제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게 하려면 모두가 똑같이 받아서 그 사람이 받아서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나가서 노인네들이 뭐 돈 쓰고 또 돈 써야지 사회가 돌아가고 시장이 돌아가고 또 이제 손자들도 용돈도 주고 그래서 또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이제 우리가 용돈을 안 드려도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꼭 70만 원씩은 꼭 네. 네. 알겠습니다. 70만 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좀 드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께. 네. 자, 지역구 선거 얘기해 보면 서구 갑 지역 발전을 위해서 7대 주요 공약 30개 세밋 공약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선 국영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네. 어떤 계획이십니까? 국영기업이 지금 방산산업 같은 것이 전부 다 이제 사기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방산산업은 판로가 정해져 있어요. 100% 판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그 중요한 아주 판로가 딱 정해져 있는 그거를 왜 사기업이 맡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국영기업이 해갖고 국영기업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거기서 자기도 이제 자기 주식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CL을 가면은 거기에 한 5천 불 정도 내고서 그 회사를 들어가요. 그러면 국민들이 주주가 되는 거죠? 네, 주주가 되면서 자기가 또 직원이 되니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자기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진취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됐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방산기업을 이제 주식을 가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직원을 뽑아서 그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군복도 있고 군화도 있고 뭐 총알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면 한 10만 가지의 10만 그 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네. 있겠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저 유치로는 이제 SK 그 공장 거기 이제 그게 지금 청라지구하고 우리 그 네. 구도심하고의 그 사이에 딱 있어요. 그래서 밤에 한 12시 보면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네. 창문 열어놓고 살다가는 이거 뭐 안 걸릴까 같은 그 걱정도 생기고 SK 인천석유화학 아스콘 공장. 네네. 네. 그래서 아스콘 공장 그래도 저 이제 금곡동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지구에 또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차단을 시키고 또 금곡동에 있는 것도 거기서 이제 민간인들이 있고 울산 지역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그 사람 그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코피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이제 늦춰지고 하는데 그런 기업 위주의 어떤 그 정책보다는 주민 위주의 정책이 되면서 주민이 안 사는 쪽 외진되다가 그거를 유치해서 생산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